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훨씬 더 선호하게 되겠죠. 태도와 말에서도 성숙함이 나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 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에게서 훨씬 더 성숙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존경하고 따르는 기성세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좋은 선배 조건 3가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본업 천재, 두 번째, 경어 사용, 세 번째, 조언 금지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왜 나왔을까를 그 다음에 한참 고민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본업 천재라는 거는 후배가 존경할 수 있는 선배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는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해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롤모델을 찾고 싶어서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 천재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경어 사용이라는 거는 위계보다 상대방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어를 사용하게 되면 후배는 당연하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실제로 보자마자 반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계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선배 후배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조언 금지는 이거는 그냥 선배의 조언을 아예 안 듣고 싶다기보다는 선배의 경험을 무시하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조언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조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을 때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사용하면 나는 애써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서 상대방을 신경 써서 해줬는데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조언 금지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언이라는 게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그냥 일반화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내 방식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했던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쭉 나열한다면 후배 입장에서 훨씬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자주 부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당연히 자주 부르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연령대별로 신경 쓰고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20대는 이때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 공유나 결속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이 환영을 받게 됩니다.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지죠. 30대는 보통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실속 있는 관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효율이 중요하고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늦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일을 할 때 잡음 없이 아주 센스 있게 조용히 조절해 주는 사람, 조율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막 떠벌리지 않아도 옆에서 나도 모르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일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이 일에 더해서 가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 마음이 편한 관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40대에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환영을 받고요. 그리고 허세 부리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이제 50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0대는 관계 폭이 넓어지기 좀 어려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대부터는 깊은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자꾸 소모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그냥 평온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의 바르고 가식 없는 사람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듣는 힘이 있고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상대방이 무언가 얘기를 할 때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쭉 다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조언을 하기보다는 제안을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50 대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60 대까지만 좀 살펴보면요. 60 대가 되면 권위보다는 따뜻함과 유연함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뜻함과 유연함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신을 낮추면서 말하지만 그 말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이뤄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이성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50대가 됐을 때도 이성에게 인기 많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데 자꾸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훨씬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무언가 세련된 품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내적인 매력이랑 외적인 매력으로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삶이 괴롭다면 혹은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50 대가 됐는데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이성이 선호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예, 외적인 매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외적인 매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 얼평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려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나이에 어울린다는 느낌을 가지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까지 더한다면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태도와 말에서도 성숙함이 나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 일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에게서 훨씬 더 성숙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시당하고 어디에서도 안 불러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하면 그냥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싫어합니다. 그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 이야기만 하는데 특히 50대 고생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뭐 하고 그런 말씀만 하시면 금방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안 좋지만 특히 고생 자랑하시는 건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힌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내가 처한 상황도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당연히 적응해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협업하는 팀이 사용하는 도구를 같이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배울 여유 없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서 내가 원래 하는 방식만 고집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일정을 잡는다거나 장소, 뭐 음식을 정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모두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음식 안 먹어. 나 거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꼭 그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 중심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습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연령대와 무관하게 다들 싫어하죠. 특히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자기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정관념이랑 선입견이 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옆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됐는데 60대가 됐는데 여전히 싸움닭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불편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20대, 30대 충분히 감정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서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에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